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 방송은 대한민국을 눈물로 물들였다. 배우 이건주가 44년 만에 재회한 잃어버린 동생 줄리앙 박과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재회를 넘어 인간의 진심과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의 서사였다. 방송 말미에 공개된 한 장의 사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22층 아파트에 놓인 마이 브러더 웰컴 덱자는 시청자들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이건주가 동생에게 선물한 30억 원 상당의 초고급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44년의 공백을 메우고 두 형제의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상징이었다. 이건주는 1990년대 국민 아역으로 사랑받았다. 드라마 가족에서 순돌이 역으로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의 정점에 섰다.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복잡한 가족사와 외로움이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홀로서기, 그리고 연예계 은퇴 후 무속인의 길을 선택한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방송을 통해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내게는 늘 공허했다고 고백하며 그 공허함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이모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너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복지 시설에 맡겨졌고 프랑스로 입양됐다. 처음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가족에 대한 갈증이 커진 이건주는 동생의 흔적을 찾기 위해 프랑스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줄리앙 박, 주련박을 만났다. 1981년생.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음향 장비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기업인 줄리앙은 자신의 뿌리를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 이건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DNA 검사 결과 99.8% 일치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는 침묵 대신 미소를 택했다. 형, 울지 마요. 줄리앙의 첫마디는 이건주의 가슴을 울렸고 낯선 도시의 골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건주는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하다. 너무 보고 싶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전율을 안겼다.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부터 3위까지 줄리앙, 이건주 동생, 이건주 아파트가 장악하며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증명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방송이 끝난 뒤 시작됐다. 이건주는 프랑스에 남아 줄리앙과 추가 촬영 없이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곧장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계약서에 서명했다. 전용 면적 84.3평방미터. 시세 약 30억 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줄리앙의 새 보금자리가 됐다. 이건주는 이 사실을 SNS나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건물관리소를 통해 확인된 정보는 명확했다. 실거주자는 줄리앙 박. 입주는 2025년 7월 중순 예정. 기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파트는 프랑스 감성을 담은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링네 로세사의 토고 소파 700만 원. 알테미데 아르코 조명 1,800만 원. LG OLED 97인치 무선 TV 800만 원. 천장형 KF 스피커 900만 원. 트레차 침대. 비스 냉장고. 그리고 김황희 화백의 미니 오리지널 판화 950만 원까지. 인테리어 비용만 3억 원에 달했다. 이건주의 측근은 이건주는 형제로 함께하지 못한 시간의 생일 선물. 졸업 축하. 부모의 유산까지 이 집에 담고 싶었다고 전했다. 줄리앙은 현재 서울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생활을 준비 중이다. 그는 기자에게 짧은 한국어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엄마가 계셨던 나라니까요. 그리고 형이 있는 나라니까요. 라고 말했다. 이건주와 줄리앙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로 끝나지 않았다. 방송 PD는 놀라운 비화를 공개했다. 줄리앙은 프랑스의 한인교회에서 이건주의 드라마 가족을 본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뿌리와 연결될 거라 상상도 못했지만 그 우연이 두 사람의 재회를 더욱 운명적으로 만들었다. 방송 말미에 투 마이 브러더. 웰컴 홈 덱자는 줄리앙이 직접 쓴 문구였다. 그는 이 아파트를 내 첫 번째 집이라 부르며 집보다 큰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건주의 헌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줄리앙을 위해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981년 줄리앙이 입양되던 해 병원에서 남긴 8mm 필름 영상을 입수한 그는 거친 화질 속에서 태어난 아기와 박주영이라는 태그를 발견했다. 줄리앙의 한국 이름이었다. 이건주는 엄마도 그 이름을 꺼낸 적 없었다. 그 기억을 묻고 살았다고 회상했다. 이 영상을 본 줄리앙은 무너졌다. 처음으로 내가 누구였는지 알았다며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이건주를 형제라 부르며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이건주는 줄리앙의 한국 정착을 위해 추억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다시 형제라는 제목의 이 다큐는 재회 과정, 프랑스와 한국에서의 교차된 삶, 그리고 이건주의 숨겨진 메시지를 담았다. 너와 나.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채우자. 이 문장은 다큐의 핵심이었다. 다큐는 지상파로 방송되지 않았지만 두 형제를 위한 사본으로 남아 매주 금요일 저녁 그들의 둘만의 영화관에서 상영된다. 이건주는 줄리앙을 법적 형제로 만들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수정했다. 입양자와 생부모 간 친자 관계 입증, 등록부 정정 심사, 최종 판결까지 5개월에 걸친 복잡한 절차 끝에 2025년 5월 서울 가정법원은 두 사람을 법적 형제로 인정했다. 판결문은 혈연과 진심으로 다시 연결된 형제라고 명시했다. 줄리앙은 서툰 한국어로 편지를 썼다. 형. 나는 이제 한국에서 나를 찾고 있어요. 형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건주의 마지막 선물은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줄리앙이 입양된 날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내 아기. 이름을 불러보지 못하고 보내는구나. 이 문장을 읽은 줄리앙은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형에게 전화해 말했다. 엄마도 나를 기억했네. 이건주는 이 집을 선물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줄리앙이 떠밀려 나가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갖길 바랐다. 30억짜리 집이 아니라 그가 울음을 멈춘 순간이 진짜 선물이다. 방송 한 달 후 줄리앙은 서울대 어학당 수료식을 마치고 이건주와 첫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아직 서툰 한국어로 형 덕분에 한국이 내 집이 됐다고 말했다. 이건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향해 속삭였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건주와 줄리앙의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30억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44년의 공백을 메운 사랑의 증거였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22층에서 두 형제는 이제 어제보다 익숙한 함께라는 단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가족의 무게, 진심의 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일깨웠다.